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활용. 자, 크게 등비수열의 활용은 도형에서의 활용이 있고, 그리고 원리학계에서 우리가 활용이 있는데, 자, 먼저 도형.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 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쌤이 딱 9등분을 하고 여기를 지운다. 오케이. 이게 1회 시행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있는 시행을 우리가 반복할 때, 첫 번째 넓이가 가로가 5, 세로가 5라고 해보자.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9등분을 해서 하나를 없앤다. 즉 첫 번째 넓이 A1, 첫 번째 넓이가 25에서 9등분을 해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9분의 1이 사라진다. 즉 그 말은 9분의 8이 남는다.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시행한다. 그때 그 넓이를 A2라고 했을 때, 자, 한 번 더 시행하면은 또 넓이를 9등분한다. 9등분한다. 그때 이 넓이를 또 지울 게 많네. 또 지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넓이는 이 첫 번째 넓이에 또 9분의 1만큼을 지웠다. 첫 번째 넓이에 9분의 1만큼을 지웠다. 즉 그 말은 첫 번째 넓이에 9분의 8배가 된다. 즉 25에 9분의 8의 제곱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넓이는 원래 넓이, 정사각형 넓이 25에 9분의 8배가 되었고, 두 번째 넓이는 그 첫 번째 시행한 그 넓이의 9분의 8배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즉 그 말은 n번 시행을 했을 때, n회 시행을 했을 때 그 넓이는 당연히 n-1번 시행했을 때의 넓이의 9분의 8배가 될 거고, 즉 그 말은 25에 9분의 8의 n승꼴로 표현이 될 거다. 즉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반복해서 만든 도형의 넓이 또는 길이, 그런 것들은 이런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A10을 구해라 하면은 그러면 A10은 10번 시행했을 때 넓이잖아. 그럼 25 곱하기 9분의 8의 10승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 다시 한 번 더 시행 안 했을 때 넓이가 25인데 한 번 시행했을 때 9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빼냈잖아. 즉 9분의 1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9분의 8이 남는다. 마찬가지 두 번째 시행할 때도 첫 번째 시행한 넓이에 9등분을 해서 9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9분의 8배가 된다. 이런 규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10번째 시행 후 남은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말인 거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또 원으로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원을 4등분해서 내접하기 원을 4개를 그릴 거다. 4개를 그릴 거다. 4개를 그릴 거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4개를 그릴 거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원은 1개였는데 한 번 시행할 때 4등분을 해서 원을 4개 그린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은 편의상 그냥 R이라 할까? 반지름은 그냥 R 2라고 하자. 2라고 하자.
자, 그럼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얘, 여기 있을 때,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을 때, 그 원을 4등분을 해서 내접하게 원을 그린다. 그리고 그 원이 지금 4개가 나왔지, 4개. 그럼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넓이는 그냥 원 한 개의 원 넓이라 할게. 즉, 4파이다. 반지름이 2인 원 한 개니까 넓이가 4파이다. 즉, 첫 번째 시행 안 한 거.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다시, 그냥, 이 원 한 개 넓이. 지우기는 아깝다. 그냥 지우고. 다시 하자. 다시 할게. 다시. 자, 첫 번째는 그냥 이 원의 넓이. 반지름이 2인 이 원의 넓이. 오케이. 되겠지? 그게 첫 번째 넓이.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 4파이다. 오케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넓이는, 자, 규칙이 이 원을 4등분을 한다. 이 원을 4등분을 한다. 그래서 내접원을 그린다. 이렇게 내접하게 원을 그린다. 내접하게 원을 그린다. 내접하게 원을 4개 그린다. 그때 이 원 4개의 넓이라고 할게. 원 4개의 넓이.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원 4개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좀 구해야겠지. 근데 얘가 아무튼 2잖아, 맞지? 얘가 2다. 그럼 그때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이 될 거고, 요게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이 되겠지. 즉, 그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서로 같은데, 이게 지금 딱 45도를 이루고 있대. 즉, 그 말은 요 길이가 우리가 구하는 반지름이라 할 때, 이 반지름의 길이의 루트 2배를 한 게 여기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를 R이라 하면은, 요 길이는 R 루트 2가 되겠다. 그 말인 거지. 즉, 이 두 번째 원의 넓이는 원이 4개 있는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2였고, 그때 우리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구해보면은, 얘는 R 더하기 R 루트 2가 2가 돼야 한다. 다시 뭐라고? 이 2는 R 더하기 R 루트 2가 된다. 즉, 그 말은 루트 2 플러스 1 R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겠지. 즉, 그 말은 R은 루트 2 플러스 1분의 2가 되어서 얘 유리화 좀 해주면 되겠지? 유리화를 해주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분모로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하면 1 될 거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2일 때,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가 2의 루트 2 마이너스 1배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 얘 첫 번째 반지름을 R1이라 하고, 두 번째 반지름, 얘를 R2로 하면은, 얘를 R2라고 볼 수 있겠지? R2라고 볼 수 있겠지? 그때 R1과 R2의 길이의 비가 2대 2 괄호 루트 2 마이너스 1배가 되었다. 즉,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큰 원 한 개랑 작은 원 한 개의 넓이의 비를 보면은, 길이의 비가 이렇게 될 때, 이 길이의 비, 이 넓이의 비는 당연히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 자, 원 한 개의 넓이의 비야. 원 한 개의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되겠지. 닮음이니까 제곱비가 된다. 즉,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1대 얘 제곱하면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넓이의 비를 띠게 된다. 그 말이겠지. 즉, 우리가 구하는 두 번째 넓이는 이 원이 4개 그려지잖아. 4개. 이해되겠지? 즉,
즉 그 말은 첫 번째 원 한 개와 두 번째 원 한 개의 넓이의 비가 1대 3 마이너스 2루트 2였으니까 그럼 실제 우리가 구하는 A1 대 A2는 대 3 마이너스 2루트인데 중요한 거는 얘는 원이 몇 개? 4개. 그럼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지. 즉 1대 12 마이너스 8 루트 2다 라는 이런 비를 나타내게 되겠지. 즉 우리가 구하는 A2는 4파이에 다시 말하고 12 마이너스 8 루트 2라는 이런 비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규칙이 첫 번째 원은 1개, 그래서 반지름이 2라 했으니까 4파이. 두 번째 원은 이 원을 4등분해서 그 안에 내접하게 원을 4개 그렸고, 그럼 그때 첫 번째 원 반지름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길이의 비를 확인해 보니까 1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고, 그럼 그때 원 1개의 넓이의 비는 원 1개의 넓이의 비야. 원 1개의 넓이의 비는 S1 대 S2가 어차피 닮음이니까 제곱비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3 마이너스 2루트 1대 3 마이너스 2루트라는 이런 비를 띠게 됐고, 우리가 실제 구하는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의 비는 즉 이 큰 원 1개의 넓이와 작은 원 4개, 작은 원 4개의 넓이의 비는 곱하기 4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넓이 비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럼 A3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A2에 이제 안 끌게. 요래 여기까지만 할까? 요래 또 4등분 해서 원 이렇게 그려질 거 아이가.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럼 하는 방법은 똑같지. 규칙이 똑같으니까. 즉 A3이라는 것은 A2의 요 배가 되겠지. 12 마이너스 8 루트 2배가 되겠다. 그 말인 거지. 즉 그 말은 첫 번째 넓이 4파이에 12 마이너스 8 루트 2의 제곱배가 되겠다. 이 소리인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등비수열이 이룬다 이 소리야. 즉 A에는 즉 n번 시행한 넓이는 얘는 첫 번째가 4파이, 두 번째가 1승, 세 번째가 2승이니까 그러면은 초항이 4파이고 공비가 12-8 루트 2인 그런 등비수열을 나타내게 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이 좀 불편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중요한 거는 길이의 비를 먼저 구한다.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길이의 비를 구한다.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된다. 닮음이니까 제곱비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원 1개의 넓이지. 원 1개의 넓이. 근데 실제로는 원이 4개 그려졌으니까 실제 넓이 비는 4배가 된다. 실제 넓이의 비는 1개의 4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넓이가 첫 번째 넓이 4파이에 요 배가 되고 이게 사실 공비다 이 말인 거지. 그럼 세 번째 넓이는 이 세 번째 넓이는 두 번째 넓이에 요 배가 된다. 그래서 결국 공비가 요게 된다. 그래서 n번째는 초항이 4파이고 공비가 12-8 루트 2 그런 등비수열을 띠게 된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도형에 활용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 다음 원리학계인데, 자, 원리학계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금과 이자,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달리라는 개념과 복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달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는 거야. 즉 원금이 안 변한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띠게 됐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야기할게. 그래서 이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복리는 뭐냐? 원금이 있고 그때 이자가 있을 거야.
그때 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다시 뭐라고? 원금으로 보는 그런 계산 방법이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원금과 이자의 합을 다시 원금으로 본다. 그럼 또 여기 이자가 붙겠지? 또 이자가 붙고 그럼 다시 뭐라고? 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다시 뭐라고? 원금으로 보는 이런 이자 계산법을 복리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1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야. 100만 원. 이 100만 원을 연이율 계산하기 편하게 10%로 10%로 10년간 복리로 예금을 했다. 그럼 그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가 얼마냐? 10년 후에 원리 합계가 얼마냐?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자, 먼저, 자, 100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1년 초라고 할게. 초라는 말은 1년 1월 1일이라 생각하면 돼. 그때 원금이 100만 원이 있다. 자, 근데 2년 초가 되었다. 그럼 2년 초가 되면은 당연히 이자가 붙겠지, 맞지? 이자를 우리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2년 초의 원금은 110만 원이 되는 거야. 110만 원. 다시 3년 초가 되었다. 즉, 그 말은 뭐다?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 이 1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지. 즉, 뭐다? 얘가 100만 원에 10만 원. 이 11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즉 10만 원에 만 원 더 붙는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얘를 덧셈으로 연산하면은 많이 힘들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10%. 즉 1.1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110만 원을 뭐라고? 100만 원에 1.1배가 되었다. 즉 2년 초에 원리 합계는 110만 원이다. 그럼 얘도 121만 원인데 이 121만 원을 110만 원에 1.1배가 되었다. 즉 100만 원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거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00만 원이 복리로 계산했을 때 원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되었고, 그럼 그 110만 원의 10%가 다시 이자로 붙으니까 이번에는 11만 원이 붙는데, 그걸 121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힘드니까 이 금액에 또 1.1%, 또 등비수열이다. 그 말이겠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10년 초가 되었다. 10년 초. 그럼 10년 초가 되었을 때 얘는 100만 원에 1.1에 자, 이자가 붙을 때 규칙을 봐야겠지. 지금 보면은 9번 붙어야겠지. 2년 초에 한 번 붙고 3년 초에 2번 붙고, 그럼 10년 초에 9번 붙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1년 초부터 10년 초까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이렇게 등비수열로 계산을 했고, 그럼 그때 10년 후에 원리합계라 했으니까 이거 사실 9년밖에 안 지났지. 1년 초, 1년 1월 1일부터 10년 1월 1일은 9년밖에 안 지난 거지. 그래서 1년 더 지나야 한다. 즉 10년 말 또는 뭐 11년 초라고 해도 되고, 이래야 이제 10년이 딱 지난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리합계는 100만 원 곱하기 1.1의 10승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을 새로운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계산 방법을 복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거의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자, 월 100만씩 이제 10년간 복리로 적금을 넣는다 이거죠. 적금을 넣는다. 이때 첫 번째 10년 초에 원리합계,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말에 원리합계. 이 두 가지를 좀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월 100년씩 100만씩 연초에
10년간 복리로 적금을 넣는다. 돈을 쌓아 나가겠다 이 말이지. 그때 10년 초의 원리합계랑 10년 말의 원리합계를 좀 구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1년 초다. 1년 초란 말은 1년 1월 1일이라 생각해. 100만 원을 넣었다. 자, 다음 2년 초다. 2년 초가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이 말이지. 그럼 뭐다? 100만 원에 1.1을 곱해야겠지? 이자가 붙었다. 그리고 다시 100만 원을 쌓는다. 그럼 다시 3년 초다. 3년 초에는 이 100만 원에 1.1의 제곱이 되겠지. 이자가 10% 한 번 더 붙는다. 마찬가지 얘도 이자가 한번 붙어야겠지. 이자가 한번 붙어야겠지. 그리고 또 100만 원을 쌓는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갈 때 10년 초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1년이 지난 거지. 이게 2년이 지난 거지. 9년 지난 거예요. 9년. 9년 지난 거기 때문에 100만 원에 1.1의 9승이다 이 말이지. 여기는 100만 원에 1.1의 8승이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100만 원에 점점점 되겠지. 점점점 되겠지? 1.1이 있을 거고. 이 작년에 넣은 거겠지. 9년 초에 넣은 거겠지. 그리고 새로운 100만 원을 딱 넣겠지. 자, 그래서 10년 초의 원리합계는 이걸 구하는 거다 이 말이지. 10년 초의 원리합계는 이걸 구하는 거다. 즉 이거를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즉 10년 초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것은 초항이 100만 원이다. 초항이 100만 원. 공비는 1.1이다. 항의 개수는 자 어쨌든 돈을 10년 10번 넣은 거지 맞지? 이래제 1년 초에 한 번 넣었고 2년 초에 3년 초에 10년 초에 돈 넣었잖아. 이래제 근데 10년 초기 때문에 얘는 이자가 안 붙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10번 넣었다. 항의 개수는 10개다 이 말이지. 이런 등비수열의 합, 즉 10년 초의 원리합계는 초항이 100만 원이고 공비는 1.1이고 항의 개수 10개인 그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럼 얘 등비수열은 R, 등비수열 합공식 R-1 초항 100 괄호하고 R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1.1의 10승을 계산하게 줄 거야. 1.1의 10승을 뭐 2.6이다 이렇게 줄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주고 계산해서 구하면 된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고? 1.1의 10승 2.6이라 했으니까 얘는 1.6이 되고 얘는 0.1이니까 16. 그래서 얘는 1,600만 원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연초에 10년간 복리로 적금을 한다. 매년 100만 원씩 쌓아 나가겠다. 그래서 10년 초. 근데 이거는 아직 뭐라고? 9년밖에 안 지난 거야. 그래서 이자가 9번밖에 지급이 안 됐지. 근데 어쨌든 돈은 10번 넣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원리합계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년 말의 원리합계를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10년 말이 된다. 즉 10년 초에서 10년 말이 된다. 즉 그 말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됐단 말은 1년이 지난 거야. 즉 뭐다? 이자를 한 번 더 줘야 한다. 이자 10% 한 번 더 줘야 한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10년 초의 원리합계가 1,600만 원이라 했잖아. 그럼 이 10년 말의 원리합계는 얘의 10%겠지. 얘의 10%. 그래서 1,760만이 되겠지.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10년 초의 원리합계가 1,600만 원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으면 10% 붙어야겠지. 즉 10% 붙으면 뭐다? 160만 원 추가되겠지.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진짜 그런 거 보자. 자, 이자 한 번 더 붙는다. 그럼 얘는 100만 원에 1.1의 9승이 되겠지. 뭐라노? 9승이었으니까 얘는 10승이 되겠지. 얘는 100만 원에 1.1의 9승이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에 1.1배. 여기는 100만 원에 1.1의 제곱배. 이런 식으로 되겠지. 대신 10년 말이 됐으니까 돈을 더 넣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돈을 더 넣지는 않는다. 즉 그 말은 이런 등비수열의 합은 초항이 이제 110이제 110. 공비는 그대로 1.1이고 항의 개수는 그대로 10개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겠지? 즉 우리가 구하는 S10이라는 등비수열의 합은 R-1 하고
초항. 그 초항이 100이 아니라 이제 110이 된 거지. 즉 10% 증가했다. 그 말이겠지. 그리고 1.1에 10승 마이너스 1. 아,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10년 만에 원리학계는 초항이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으로 바뀐 거다. 즉, 그 말이 뭐다? 이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 결국 100이 110이 되었잖아. 100이, 이 100이라는 100만이, 이 110만이 됐잖아. 그럼 뭐다? 1.1배가 된 거지. 1.1배가 된 거. 뒤에 건 똑같잖아. 뒤에 건 똑같으니까 1.1배가 되었다. 즉, 뭐다? 이 노란 거. 100. 1.1에 10승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1. 요거에 뭐다? 1.1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지? 요거 곱하면 110만 원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다? 이 1600만 원에 1.1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1760만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등비수열의 활용, 도형에서의 활용과 원리합계에서의 활용 이야기를 했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걸 예시로 잡았는데, 어쨌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